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진짜 이 정도로 새로운 역사를 써주시니 감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청문회 무단이탈에 이어서 다시 열린 청문회까지 불참하고 여가부에서도 연락을 해봤더니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하죠. 아예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김행이 청문회에서 무단이탈을 했고 그 이후에 잠적을 했다는 것에만 집중하면 정말 큰 걸 놓치게 됩니다. 일단 이 무단이탈 사태와 잠적 사태, 윤석열의 잠적이라고 보셔야 하고요. 김행이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윤석열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김건희가 엮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보는 건지는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가부 장관입니다. 말 그대로 정부의 장관직이고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을 윤석열이 지명했고 그에 따라 인사검증청문회를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인사검증청문회는 왜 진행하는 건가요? 그 사람이 진짜 공직에 적합한 사람인지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검증하기 위해 진행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절차인 겁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면접관이 되는 거고 이 청문회를 본 국민들의 여론이 면접의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절차와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면접 자리에서 장관이 무단이탈을 하고 심지어 바로 다음 면접에서는 모습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 사람의 역량, 인성, 이런 걸 볼 필요도 없이 탈락인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서류와 면접 절차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면 일반 회사에서도 당연히 탈락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김행은 역량이 좋은 사람도 인성이 좋은 사람도 아니죠. 여가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하나도 검증되지 않았고요. 주식 신탁부터 시작해서 위키트리시를 가짜 뉴스로 돈을 벌어먹었던 행위, 김건희와의 친분을 숨기는 행위 등 온갖 거짓말로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더욱 까다롭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고 고작 한 번 진행한 청문회에서도 거짓말만 늘어놓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행은 사실상 장관직에 앉을 수 없다는 걸 본인 스스로 증명한 건데 지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윤석열과 김건희라고 보는 겁니다. 어차피 김행은 끝났습니다. 청문회 무단이탈에 잠적까지 해버리는 사람을 어떻게 장관 자리에 앉히겠어요? 이미 국민들 사이에선 여론이 등을 돌린 지 오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윤석열과 김건희죠. 우선 윤석열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명한 사람이 이렇게나 큰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지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심지어 공식 입장 한 줄 내놓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번 김행 사태에 대해 철저하게 잠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윤석열이 이렇게 하는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어떠한 논란, 본인이 소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때는 철저하게 잠적하고 행방까지 묘연해집니다. 대표적인 게 외교 참사 사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충분히 항의하고 상대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받아와야 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도감청 사태, 일본의 표기, 오염수 방류, 독도 문제, 일본의 역사관 문제 등등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외교 성과에 대해서 대통령 차원에서의 설명이 필요할 때가 분명 많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단 한 번도 국민들 앞에 서서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외교 순방을 다녀온 뒤에는 며칠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대통령실하고 외교부, 국내에만 열심히 입장을 내고 야당하고 싸웁니다. 그러면 도대체 대통령이란 사람은 뭘 하는 거냐 이거죠. 논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심지어 외교 성과 브리핑조차 없으면 도대체 해외는 왜 갔다 왔냐 이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그냥 마음 편히 해외여행만 갔다 왔다 이건가요? 외교 순방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염수 방류, 흉상 철거, 심지어 그냥 민생 현안 논의도 안 합니다. 야당 대표가 회담을 하자니까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잖아요. 저는 이걸 꾸준히 윤석열의 전적 전략, 행방 전략이라고 표현해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지명한 후보자가 이 정도로 바닥을 보였으면 지명한 책임자로서 사과를 해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청문회에서 이따위 태도를 보이냐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아무런 반응도 안 보이고 아주 뻔뻔하게 다른 일정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윤석열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앉혀두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일관성 있게 중요한 일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전쟁 나면 가장 먼저 윤석열부터 도망갈 거라는 농담, 더 이상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 다음은 김건희입니다. 김건희도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속도로 게이트부터 주가 조작 논란까지 워낙 많지만 오늘은 이 사안만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김행이 철저하게 김건희와의 친분을 숨기려 했고 심지어 사진 자료까지 보여주는데도 화면 내기 바빴습니다. 저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친분이 있을 수 있고 친분 때문에 임명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만 제대로 설명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화만 내고 거짓말하기 바쁘냐 이거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했는데 역시나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논란 만들기, 또 다른 하나는 오히려 논란을 더 추가하고 싶지 않은 김행의 마지막 발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논란 만들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청문회와 관련해서 김건희는 김행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민대 김지영 이사장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왜 지금 논란이냐면 김건희 노물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작년에도 증인으로 채택이 됐었는데 예전에도 없던 해외 출장 43일 일정을 본인 사비로 연장해서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공교롭습니다. 작년에는 갑자기 본인 사비로 없던 일정 43일을 추가해버리더니 올해도 국감 일정하고 해외 출장 일정이 겹친다는 게 너무 공교롭지 않나요? 괘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올해도 해외 출장을 명분으로 똑같은 수법으로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국감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게 김건희 논란을 제대로 파헤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가 조작부터 논문 표절, 고속도로 게이트, 처고와 관련된 일련의 의혹들, 아직까지 그 어떠한 것도 시작된 게 없습니다. 소환조사 한번 이뤄지는 적이 없고 그래봤자 주가 조작과 관련된 서면조사가 하나였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 국민들 모두 논문 표절도 자유롭게 하고 주가 조작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소리밖에는 안 됩니다. 논문 표절과 주가 조작 의혹이 있어도 서면조사 한 번으로 끝난다는데 이건 국민들 보고 대놓고 똑같이 해도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작을 막기 위해 어떻게든 김건희 관련 국감 증인 논란을 막으려고 하는 수작으로밖에는 안 보이고 김행도 그중 하나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논란을 다른 논란으로 덮기 전략이 이번에도 발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김행의 마지막 발악인데 이것도 비슷한 관점입니다. 김건희는 지금 논란이 하나라도 추가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본인 스스로 저렇게 자중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김행 관련 논란까지 추가되면 윤석열 부부를 향한 여론 자체가 완전히 처참하게 바닥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김행은 어떻게든 이걸 막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김건희 친분 논란과 본인의 주식 신탁, 가짜뉴스 생산 논란들이 엮여서 김건희한테 부정적인 이슈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마지막 발악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본인 화를 못 이기고 본인 역량의 한계를 처절하게 느끼면서 오히려 더 큰 논란을 만든 거고요. 리더의 중요성을 요즘 들어 많이 느낍니다. 리더라는 잣대로 평가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폭정을 막아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저 사람들을 막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비평은 재료일 뿐입니다.
언제쯤 행동과 결과가 나올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